안녕하세요. 2022년 8월 3일 저녁 반백주린이의 탐구생활 15번째 무주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한국항공우주인데요. 전번에 한국 에어로스페이스를 하고 나서 두 번째로 했죠. 우주2로. 그래서 방산업체를 안 하려고 했는데 생각하다 보니 이 항공우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선 지금 뭐 BPS나 제가 늘 강조하는 BPS나 퍼 이런 것들은 조금 오늘은 소개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이 다트에 소개된 이사의 경영진단 분석 의견, 내부적인 의견에서 미국, 남미, 유럽 등으로 마케팅 범위가 넓어지고 시장 개척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 그리고 미국 등 새로운 시장에 큰 성장기회를 만들어둔 중요한 한 해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구체적이진 않지만 뭔가 잘 될 것 같다.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뭐 자기네들 스스로 한국항공우주 내부에서도 임원진 사이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그 내용들을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뭐 일단은 한국항공우주가 뭐 하는 회사냐, 뭐 항공도 하고 우주도 하고 그다음에 한국에서 있는 회사겠죠. 이렇게 보시면 일단 방위산업청의 매출 비중이 72%입니다. 2021년에 45%인 적도 있고 67% 정도 있었는데 일단 내수 기반이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수 비중이 이렇게 보면 2019년부터 높아졌다는 거는 물론 이제 여기 이제 코로나 기간이기도 해서 이 역시도 해외 수출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해외 수출이 줄고 내수 비중이 큰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제 보잉이나 에어버스에도 이 비중이 줄고 있습니다. 이렇게 17%에서 8%, 15%에서 9%. 그러니까 이쪽에는 이제 부품 쪽 납품을 하는데 그런 것들도 줄고 있고, 그 다음에 해외 수출도 20%에서 11%, 8% 이렇게 줄고 있죠. 예, 뭐 그렇습니다, 대략. 그리고 그럼 뭐 내수와 수출 비중이 이렇고 뭘 하냐? 일단은 T-50 고등훈련기죠. 그 다음에 최근에 보라매오로 이름이 바뀐 KF-21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KT-1이라고 이제 이거는 저기 프로펠러 훈련기입니다. 초등 훈련기, 이건 고등 훈련기 T-50은. 그 다음에 이제 뭐 수련이나 이제 저기 헬기가 이제 생각보다 비중이 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걸 개발하는 비용도 매출이고요. 그러니까 방위산업청에서 개발비를 대주기 때문에 개발하는 것도 연구개발도 매출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부품도 교체하고 관리하고 이런 운영비도 제법 크죠. 이 역시도 매출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뭐 지금 수주 잔고가 18조라고 해서 그 회사가 이제 뭐 주로 이제 KF-21 생산도 걸려 있고 개발 완료 부분도 다 과정에서 매출이 잡혀 있는데 일단은 뭐 망하지는 않은 회사고, 그다음에 향후 뭐 10년간은 그 뭐 리스크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보시면 이제 연구 개발 인력이 1035명이나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체계 개발, 그러니까 연구 개발이죠. 또 그 업그레이드하는 개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국가 뭐 정확히 말하면 이제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위탁받아가지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뭐 이제 여러 여기 발사체 부분에서는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끼지만 어찌됐든 전체적인 총괄은 누리호 총괄은 이것도 이제 한국항공우주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단 실질적으로 저기 한국항공우주가 뭐 시작된 게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처음부터 그 민간 회사는 아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단은 T-50이라는 고등훈련기가 이제 항공우주의 이제 모태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삼성에서 했죠. 삼성항공. 이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제안을 받아서 주사업자로 하고 나중에 이제 이런 대우나 현대가 합쳐져서 카이로 합병이 됐죠. 그래갖고 이제 지금은 최대 주주가 수출입은행입니다. 2대 주주는 국민연금이 됐고요.
뭐 여기는 다 삼성, 대우, 현대는 다 뭐 지분 정리를 했겠죠. 하여튼 그 이 1989년부터 해서 훈련기로 계획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뭐 총 한 206대. 그 다음에 FA50이 이 T50에서 지난 업그레이드 된 건데, 이게 수량이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하여튼 200여 대는 넘었다, 합쳐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여기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처음에 이거를 기획을 할 때, 그 삼성에서 미국 쪽에 이제 로키드 마틴이랑 우리가 이제 그 F16가 요거를 사면서 그 사는 대가로 이제 절충 교육이라고 그래갖고 이제 기술을 일부 이제 낮은 기술 있죠. 걔네들이 안 하는 낮은 기술을 이제 그 배우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미 공군이 차세대 고등훈련기는 초음속으로 가야겠다라고 하는 거를 듣게 돼서, 아, 우리도 이거 하는 김에 이건 초음속 훈련기 정도는 돼야겠다, 이런 내부 결정을 해서, 그게 이제 경전투기로도 쓰이고, 그 다음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또 그 상당한 요 시작이 차세대 고등훈련기를 노리게 될 수 있는, 미국 차세대 고등훈련기를 노리는 기회가 되는 거죠. 하여튼 예, 과거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뭐 이렇게 다트 보다가 우연히 봤는데 그냥 살짝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여기는 이제 임원이고요. 이 조진수식이라는 분 같은 경우 이제 사회이사 같은 경우인데 이제 항공학회 회장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2020년 4월 11일 날 신고가 됐는데 2만 주를 사세요. 그래갖고 2만 주를 2만 주면 그 당시에 이제 4월 11일 경우에는 그 4만 1,350원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래갖고 지금은 5만 7천 이렇게 되니까는 한 8억여 원 투자해서 한 3억여 원을 버셨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주식시장에서는 내부 임원이 회사 내부 상태를 많이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식을 산다. 이 사람도 뭐 3, 4천 주식 산 것 같은데 뭐 비등기 상무 정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개발 쪽에. 그래가지고 뭐 자세히 알고 싶으면 이게 들어가서 다트 가서 보시면 되고요. 하여튼 이렇게 내부에서 주식을 사면은 뭐 또 주가가 오르는 경향도 있기도 하죠. 저는 몰랐습니다만. 그리고 저는 4월 전에 샀어요. 2월 달에 샀으니까. 2월 달에 아니라 4월, 2, 3월 정도? 예, 예. 그럼 뭐 여기 방산 관련해서는 보안 사항도 많고 비밀도 많고 이런데 그 어찌됐든 그 TOC 개발하면서 로키드 마틴이랑 계약했다는 내용 중에 이 T50은 하여튼 업그레이드를 해도 F16보다는 못하게 하는 그런 조항이 옵션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대만 쪽에서 중국이랑 갈등이 심화되면서 이제 F35는 안 주고 F16 업그레이드 버전 주면서 요 사양이 많이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T50, 그 다음에 FA50, 요거 이제 경공공기 요것도 많이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기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예, 이제 2000년도 초반에는 이제 T50 위주로, 훈련기 위주로 갔다면 경공공기로 해가지고 2011년부터 CJ 1호기, 우리 지금 보라매 같은 경우는 이제 11년 만에 된 거죠. 그리고 2년 후에 양산을 시작하고 아마 그 뭐 60대 이상 팔렸다 뭐 이러는데, 이게 이제 뭐 보안상 뭐 훈련기로 팔았다고 하고 실제는 FA 공격 경공격기로 사용되고 뭐 이런 이슈들이 있어요. 여하튼 아마 이제 KF21 요것도 이런 상태로 갈 거고, 문제는 뭐냐면 그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그 세계 전투기 시장을 미국이랑 러시아가 뭐 양분까지는 아니어도 제법 러시아 판매량이 많았는데, 러시아 전투기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동유럽 국가들이 다 돌아서고 나토 쪽으로 중립국, 뭐 노르웨이, 스웨덴까지 이제 중립국에서 이제 돌아서고 이러면서 T-50 고등훈련기, 그 다음에 FA-50 견전투기,
이게 이제 70%는 F-16이랑 같대요. 그럼 이제 미국에서도 친하지 않은 나라는 F-35까지는 안 주니까 이 훈련기랑 고등훈련기랑 경전투기, 이제 전투기급에서는 로급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는 상급인 F-35 거기에 집중하고 F-16조차도 별로 업그레이드를 안 해요. 그래서 요 하부 로급이랑 고등훈련기급은 로키드 마틴도 이제 뭐 우리가 이런 이 수출할 때마다 라이센스를 또 로키드 마틴이 주니까 약간 훈련기랑 로급은 이 카이 쪽으로 몰아주는 그런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FA-16 뭐 많이 생산하지도 않는데 지금은 주력이 F-35로 바뀌어서 그래서 뭐 F-16 사겠다 그러면 이거 사라 이런 식으로 오히려 로키드 마틴에서 권유할 정도라고도 하네요. 뭐 이번에 폴란드 건도 그랬다고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기 뭐냐 그 카이를 알기 위해서는 이제 세계 최대 방산업체 로키드 마틴을 약간 그 저기 좀 소개를 하면서 그 가늠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93년에 F-16을 생산하는 제너럴 다이나믹스를 인수를 하죠.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뭐 이제 뭐 좀 약간 국내도 좀 시끌했었는데 하여튼 그리고 이렇게 사업 부분을 보면 항공기가 40점 뭐 전투기 포함일 거고 헬리콥터 이 부분은 이제 카이랑 똑같고요. 수상함 이런 건 안 하잖아요. 레이더는 하나 시스템이 하고 미사일 같은 경우는 LIG 그래서 이제 미사일 화력 통제 부분이 카이에는 없고요. 우주 쪽은 이제 카이도 하고 있고 누리호 하면서 RMS 이거는 잘 모르겠네요. 아마 그 예, 요거는 모르니까 모른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매출 비중은 자국이 많고 유럽 뭐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해외 수출에 크게 연연 안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뭐 세계 3대 그 우주항공 기업이라고 보면 이제 로키드 마틴이 시총이 한 요 정도면 이제 140조 정도 되고요. 이것도 뭐 이렇게 에어버스나 보잉 같은 경우도 이제 100조 내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잉이 지금 BPS가 마이너스라는 건 이제 자본 잠식 상태라는 거죠. 주당 장부 가치니까. 그래서 이게 보잉이 요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 미 고등훈련기 입찰이 2018년에 있었는데 이제 로키드 마틴 카이 컨소시엄과 보잉 컨소시엄이 경합을 했는데 이제 보잉이 어려우니까 이제 얘네가 또 적극적으로 가격을 낮춰서 했고 한 1000여 대 되는 건데 지원을 했다가 지금 그게 거의 실패로 지금 기속되고 있어갖고 이 부분이 당시 경쟁자였던 로키드 마틴과 카이 컨소시엄 쪽으로 올 가능성이 있어서 아까 그 카이 그 임직원이 이제 그 회사 할 때 이제 뭐 큰 전환 시점이다. 요게 이제 그 이런 고등훈련기 사업과 보잉이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2018년도 고등훈련기 사업을 이 로키드 마틴 카이 컨소시엄이 갈 거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상당히 그 카이 입장에서는 기존의 그 상태를 업그레이드하는, 그러니까 아까 뭐 T50이 뭐 200여 대 이상, 뭐 FA50까지 합친 건지 안 한 건지 이제 불명확한데, 여튼 단위가 이제 1000대 단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급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좀 과거를 돌이켜보면 지금은 이제 요 상승세죠. 예, 뭐 16,000원까지 갔었는데 10만원에서. 근데 요 시점에서는 이제 FA50이 이제 팔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뭐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이 당시에는 이제 기대감이 컸었는데 현재 여기도 이제 올라가는 게 기대감이 되게 큰 거죠. 언제까지 올라가는지. 근데 이 당시보다 여기는 거의 이제 5배 이상 그 규모가 커지는 그런 이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럼 뭐 네가 뭔데 이거를 급상승할 거라고 예상을 하냐? 일단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보잉 컨소시엄에서 2018년에 뺏겼던 고등훈련기 사업이 뭐 보잉과의 계약은 일단은 보잉이 너무 좌절하면 안 되니까 최근에 코로나 맞아가지고 또 민간 쪽도 보잉이 되게 힘든데 여러 가지로
그걸 놔두고도 이제 그런데 이제 그 고등훈련기를 계속 미룰 수가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재입찰 공고가 뜨는데 이제 그쪽에 이제 로키드 카이 컨소시엄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이슈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3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사면 뭐 30만 킬로를 탄다.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킬로당 그 감가상각이 한 뭐 100원 정도 들어간다고. 만약에 뭐 15만 탄다 이러면 이제 그 200원 정도의 그 감가상각비가 드는 거죠. 자동차를 3천만 원짜리 사서 운행할 때마다. 근데 이제 비행기 같은 경우는 그 이게 정확히 뭐 유류비까지 포함한 건지 어쩐지 모르지만 1시간 운영하는데 F-35 같은 경우는 4만 불. 그러니까 뭐 500만 원이 넘죠. 1시간 띄우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 F-16 같은 경우도 2만 불. 근데 이제 그 F-35 뭐 F-16 이거 비교는 안 되겠지만 그 우리나라 T-50, FA-50 이런 것들이 그 유지비가 쌉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은 뭐 필리핀, 뭐 콜롬비아 이런 데들은 그 FA-50 사가지고 이게 뭐 반군, 그 다음에 뭐 마약단상, 뭐 이래갖고 우리 FA-50 같은 경우에 정규 전이 아니죠. 그러니까 국가 대 국가에 쓰이는 전투기가 아니라 경전투기, 로급 전투기 그런 부분인데 훈련기 시장도 커져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지금 FA-50을 사려는 폴란드뿐만 아니라 동유럽 국가들도 그 우크라이나 쪽에 미국이들, 소련 당시 뭐 그때 샀었던 그걸 다 우크라이나가 던져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다 바꾼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로키드 마틴을 경쟁할 상대가 없고 거기에 뭐 바로 뭐 저기 신입들한테 뭐 그 저기 FA-35 주는 게 아니라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프로펠러 훈련기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 T-50 훈련기도 사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이 F-35는 잘 안 주니까 F-16 써야 되는데 사서 쓰게 되는데 그 전에 돈 좀 모자라면 그 FA-50을 쓰게 될 확률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게 뭐 한국항공우주가 이제는 진짜 제대로 비상하는 단계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또 좀 좋은 게 뭐냐면 혹시 여러분들 그 방송이나 기사에서 FA-50, T-50 뭐 추락했다는 기사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알기론 그런 게 거의 없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에 최근에 한번 훈련 T-50이 있었고 인도네시아에서는 2번 추락을 했는데 그 앞전에 조사를 했을 때는 저기 뭐냐 정비 불량이었고요. 요번에 또 추락해서 카이 쪽에서 우리가 검사하러 가겠다 이랬더니만 오지 말아라 이렇게 한 게 이제 자기네들이 저기 정비 불량으로 자기네들이 자인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거의 이 T-50, FA-50 이게 사고가 없어요. 그 다음 이제 우리가 그 보람에 KF-21을 만들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어 지금 그 F-35 로키드 마틴 F-35 같은 경우 뭐 1000억 미만에 사더라도 한 30년 운행을 하는데 10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닐 수 있는데 거의 그러니까 10년에 한 번씩 비행기 값을 운영하면서 그 수리비나 이런 그 비용으로 저기 로키드 마틴한테 그렇게 비용이 든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키드 마틴 F-35가 저기 뭐 나팔보다도 고성능인데 가격이 싼데 창정비하는 비용이 부품값 이런 것들이 비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불금 사업으로 러시아 헬기 가져왔을 때 그것도 성능은 참 좋은데 힘도 좋고 뭐 지구 최강인데 이 경정비 부품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뭐 6배 이상 들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러니까 운항 쪽에서는 마음에 드는데 유지관리 쪽 국가 예산에서는 상당히 좀 너무 비싸다 이런 생각에서 러시아에서 또 헬기 가져가라는데 우리가 거절했다고 하잖아요. 여하튼 이제 너무 좀 길어졌는데 이 성장세가 이거보다는 더 올라갈 것이다 라고 저는 가늠을 합니다. 뭐 저기 실제로 이제 F-35 같은 경우 운영률이 70%대 초반인데
그 T50이나 FA50은 90%대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70%는 운영하고 30%는 창정비하느라고 고치느라고 시간을 뺏기고 뭐 그것도 로키드 마틴에서 잘 빠닥빠닥 빨리빨리 안 고쳐주고 이래서 그런 짜증스러움이 많아서 우리가 이제 KF 보라매운 20일까지 이제 뭐 저기 되게 노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하튼 이 항공우주 사업 주가도 오르고 회사도 크게 발전하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